총 7,000개 이상의 섬이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3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로 1억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섬들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자주 강력한 폭풍,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은 강인하고 따뜻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빈 지역에서 생활하며 생존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집이 없어 묘지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으며 범죄와 조직폭력,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연중 내내 고객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필리핀에 관한 가장 기이한 사실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번, 음식물 쓰레기를 식사로 먹는 사람들. 심각한 영양실조와 위생 문제는 필리핀 일부 인구를 괴롭히고 있으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 장면은 필리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수천 명의 빈곤층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를 뒤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단순한 빵 껍질이나 감자 껍질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면 식사 속에는 바삭한 고기 조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버려진 치킨 조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빡빡팍팍이라 불립니다. 이는 도시의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고기, 찌꺼기와 뼈를 다시 끓이거나 튀기고 양념을 추가하여 만든 음식입니다. 또한 빡빡 수집이라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내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전날 남겨진 음식 찌꺼기가 담긴 대형 비닐봉지를 수거합니다. 이후 고기를 골라내고 세척한 뒤 다시 끓입니다. 이 고기들은 2가지 방식으로 요리되는데 하나는 튀김이고 다른 하나는 양파, 채소, 향신료와 함께 다시 조리하여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일부 음식점들은 안전한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는 운영비와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와 음식점 모두 이러한 남은 음식을 빈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리는 가운데 수많은 음식이 낭비되는 현실은 안타까운 모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반면 수백만 명이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빡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14번, 길거리의 아이들. 필리핀에서는 특히 수도 마닐라에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놀거나 음식을 찾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닐레는 약 3만 명 이상의 노숙 아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는 빈곤, 가정폭력, 가족 해체, 교육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노동 착취, 약물 중독, 범죄 조직 가입 등에 쉽게 노출되며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율도 증가하고 사회적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통제되지 않는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성교육과 가족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의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면서 아이들은 거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13번, 묘지에서 사는 사람들. 필리핀의 심각한 주택난은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묘지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수도 마닐라의 묘지를 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구 급증으로 인해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집을 소유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저렴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닐라 북부의 묘지는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사는 곳으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약 1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무덤이나 빈묘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여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TV를 보고 빨래를 널고 아이를 키우며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즐깁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생활은 인근 빈민가보다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비록 묘지이지만 이곳은 쉼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계수단도 됩니다. 일부는 묘비를 새기며 돈을 벌고 다른 이들은 무덤을 관리하여 연간 약 $400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덤을 파거나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묘지에서는 하루 약 80건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상수도나 위생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겪고 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를 보여줍니다. 적절한 지원과 정책 부재로 인해 사람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2번, 지옥 같은 필리핀의 교도소. 필리핀의 교도소 시스템은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과 만연한 폭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교도소는 지상 최악의 장소로 비유되며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아동들이 수감 중 행방불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체 감방에 수용되며 교도소 내 삶은 외부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교도소를 방문하면 수감자들의 참혹한 생활 환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침대 없이 더러운 바닥에 종이 상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항상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합니다. 수감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조차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도구나 휴대전화 불법 물품들이 여전히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의료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수감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쓰고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너무 과밀하여 모든 수감자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래 2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도소에 현재는 295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어 서로 위에 겹쳐 자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감자들은 복도나 운동장 등 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잠을 청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1번, 필리핀의 높은 범죄 조직 관련 범죄율. 필리핀에서는 불법 약물 거래가 만연해 있으며 범죄 조직 관련 범죄율이 매우 높아 당국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이용하여 불법 거래의 도구로 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폭력을 확산시키고 지역 사회를 장악하며 수많은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유통되는 약물은 메탄페타민 일명 샤브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아동과 청소년을 불법 활동에 가담시키며 이들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규모 약물 단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약물 용의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범죄 조직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10번, 문자 중독. 필리핀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이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약 4억 건의 문자가 전송되며 이는 연간 74세비 건에 달합니다. 문자 사용의 급증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저렴한 요금, 쉬운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문자는 가장 선호되는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중심의 문화는 문자 사용 습관을 더욱 강화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문자로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는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문자로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고 고객과 소통합니다. 정부 또한 정보를 전파하고 홍보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합니다. 요약하자면 문자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 되었으며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이자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9번, 쇼핑 중독.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10곳 중 3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여 최고 수준의 쇼핑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마닐라 케손시티에 위치한 SM 노스 에드사, SM 노르트 에드사입니다. 총 사사구벌 1000비옴지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으로 필리핀 유통업계의 거인이라 불리며 바티칸 시국보다도 큽니다. 이 쇼핑몰에는 20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고급 브랜드부터 저가 브랜드까지 모두 갖추어 있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다음으로는 만달루용에 위치한 SM 메가몰, SM 메가몰입니다. 이곳은 약 1700개의 매장이 있으며 패션, 화장품,
가전 생활용품, 엔터테인먼트 공간 현대식 영화관까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쇼핑몰의 하이라이트는 넓은 스카이파크 가든으로 방문객들이 도심 전망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파사이에 있는 SM 몰 오브 아시아, SM 멀 오브 아시아는 마닐라 베이 근처의 쇼핑 도시로 불립니다. 이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에는 2개 이상의 매장과 함께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아이맥스 영화관 등이 있으며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필리핀의 쇼핑몰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8번 여성 해외 송출. 시카고에서 런던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필리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필리핀은 세계 최대 여성 인력 송출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 220만 명의 필리핀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중 25%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 가정은 해외 노동 송출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쇠로 여기며 이로 인해 현재 필리핀에는 500개 이상의 간호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간호사들의 급여는 필리핀 내 병원에서 일할 때보다 15배 이상 높기 때문에 해외 취업은 경쟁이 덜하고 기회가 많아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간호사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착취에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보호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학대나 인권 침해를 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일부 여성은 심지어 속임수나 강압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 심각한 빈부격차. 필리핀에서는 누추한 빈민가와 호화주택이 공존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과 부유층의 삶의 질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회 정의는 필리핀에서 시급한 과제이며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름한 빈민가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활 환경은 이 불평등의 증거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소득 격차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겨우 15%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약 31만 명의 빈민들이 다리 밑이나 하수관 위에 불법 정착촌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길이 막히고 필리핀이 자주 겪는 지진이나 대형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필리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육 가난한 아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의료 저소득층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질병률이 높고 조기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치안 실업과 불평등으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갈등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번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바자우족. 바자우족은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공동체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바다 유목민 혹은 바다 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내륙과 사회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해상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 익숙해지며 6살 무렵부터 잠수를 배우기 시작해 누구나 8분 이상 숨을 참은 채 수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관광객들에게 큰 놀라움을 줍니다. 바자우족은 자신들만의 잠수용 곡을, 작살, 오리발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작은 도시를 건설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마을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한 악취와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입니다. 바다 위의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물론 인간 배설물까지도 바다에 직접 버립니다. 이러한 환경에 오랜 시간 적응한 탓인지 바자우족은 병에 걸리지 않고 오염된 물에서도 살아갑니다. 이들의 아이들은 걷기 전에 수영을 배웁니다. 얕고 누런 피부를 지닌 이들은 거의 반나체로 생활하며 속옷조차 입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 수준은 매우 낮으며 생활 환경 역시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최근 필리핀은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바다의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로 기록되었으며 바자우족도 이러한 환경 오염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처 마트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바다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 위의 생선입니다. 1990년대에 필리핀 정부는 바자우족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 수상 가옥을 짓고 전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구조물이지만 바자우 아이들은 학교 대신 낚시를 배우며 5살부터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을 익힙니다. 이들은 문어개, 해양 생물 등 모든 바다 생물을 가리지 않고 섭취합니다. 바다 위에서 굶주림을 피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삶이기에 음식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들을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입니다. 이 독특한 공동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3번 세계 코코넛 왕국 필리핀. 필리핀은 연간 약 1,950만 톤의 코코넛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 코코넛 생산 및 수출국의 지위를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코코넛 왕국 코코넛 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필리핀의 열대 몬순 기후와 코코넛 재배에 적합한 토양 조건 덕분입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코넛 재배 면적은 약 340만 헥타르로 이는 전 세계 코코넛 재배 면적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필리핀의 코코넛 제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은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코코넛 오일, 코코넛 워터, 건조 코코넛, 코코넛 섬유 등이 있으며 코코넛 산업은 필리핀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코넛은 필리핀의 전통 음식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코코넛 산업은 기후변화, 병해충, 시장 가격 변동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코넛 왕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연구 투자, 신품종 개발, 제품 품질 향상,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2번 인구 과잉 문제. 필리핀은 현재 인구 약 1억 1천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69명으로 세계 평균인 15명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인구 분포는 균등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인구 과밀 상태인 반면 다른 지역은 인구가 드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는 필리핀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곱킬로미터당 약 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지만 동시에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주택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케손시티, 파시, 칼로오칸 등으로 구성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부, 다바오, 바콜로드, 일로일로 등 다른 주요 도시들 또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며 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과잉의 주요 원인은 높은 출산율로 여성 1인당 평균 2.6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며 빈곤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밀화된 도시는 심각한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번 필리핀의 대표 교통수단 지프니. 집네이는 필리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남기고 간 수천 대의 군용 지프 차량을 필리핀 사람들이 개조하여 1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독특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프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필리핀의 문화 아이콘으로 여겨지며 밝고 화려한 색상, 유머러스한 문구지역 문화를 반영한 그림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창의성과 긍정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지프니를 타는 것은 필리핀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생활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다채로운 차량 위에서 관광객은 복잡한 거리 풍경을 감상하고 운전사와 대화하며 필리핀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의 놀라운 사실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나라의 빈곤층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